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성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범 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사항인데 아까 그 다이프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스마트 선박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사이버 시큐리티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선박의 사이버 보안이 왜 관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고들은 사실 좀 유명한 사고입니다. 몇 해 전에 문제가 됐었던 그 GPS 스푸핑으로 인해서 그 수에즈 운하를 길목을 막고 있었던 에버그린호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애틀항에서 랜섬웨어 공격 때문에 항 업무가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OSB 선박 그 선주사에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들 말고도 육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 사고들도 사실 요즘은 되게 간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적 목적인 테러를 위해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일으켰다면 요즘은 돈입니다. 그래서 롯데카드 사태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결국 이제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역시 굉장히 좀 노출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환경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을 거쳐서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혼재되어 있는 스마트 선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선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성급에서 다루는 용어는 아닙니다. 스마트 선박이라는 거는 성급 용어는 아니고요. 저희 뭐 어떤 규정에 대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 정의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선박이 뭐냐라고 하니까 특징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디지털화돼 있고 데이터를 만드는 선박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연결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넷과 데이터가 링크된 선박을 스마트 선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선박의 컴퓨터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선박이 이제 스마트 선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성급에서 다루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마트 선박의 사이버 위협 같은 것들은 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고요. 멀웨어도 있고 랜섬웨어 같은 것들이 이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의 선박은 선박 자체에서 스탠드얼론된 시스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상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지는 않았고 연결된다 하더라도 음성이나 간단한 문자 정도 같은 것들이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 인터넷 기반의 통신이 아니라 1대1 통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박과 선사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이 다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상당한 사고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위협이 들어오면 일단은 제게 여러 가지 전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이 소화 장비가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파이어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프로포션 시스템에 대해서 오더를 내렸을 때 그대로 이제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거나 내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라도 리셋하면은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는 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커들이 침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겠다라든지 내지는 잘못된 정보를 줘서 선박이 사고 상황으로 이제 가야겠다는 분명히 악의적인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은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선박의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선원들이 그 매뉴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 하나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상당히 재앙과 같은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성급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위험도 분석을 하다 보면
리스크와 그 코스트 어널리시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펙트에 대한 추정을 하다 보면 항상 걸리는 문제가 이 사고가 그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영향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되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난처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나 내지는 이런 간단한 그 보안 대책에 대한 비용이 너무 커져서 저희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그 GPS 스푸핑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그 원리인데, 이건 이제 GPS 육상 기지국보다 더 센 신호를 쏘면 선박이 그 신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푸핑 방식으로 된 시스템을 복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진짜 선박에서는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사이버 시큐리티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 위험한 환경에 대해서 당연히 아약스나 국제성급협회나 IMO 그리고 또 USCG에서 물론 또 선주 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기준들이 강화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아약스에서 UR이 26과 27이 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7월 1일부터 건조 계약된 선박은 강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올해 저희 입급, 그러니까 제조 중 입급 선박 같은 제주 등록 선박 같은 경우에도 이 UR이 26을 적용해서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규정을 적용 안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기자재 업체 그 분들은 사실 이게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아까 그 다이프 PPT에서 나왔던 것처럼 형식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요.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그 구체적인 선명을 이야기 안 하시지만 그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이제 우리 성급이 아니라 뭐 외국 성급들의 선박일 경우가 있을 텐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성급 입장에서는 규칙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규칙을 발행하고 그걸로 이제 검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사실 성급 입장에서 그 저희가 그 모든 분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와 같이 규정을 이해하고 계시면 업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키사죠.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그 이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그 정책을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요 공공기관이고요. 그래서 요 키사와 함께 그 스마트십 그 사이버 보안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정부 공공기관이래 가지고 저희 보안 모델 개발할 때는 보통은 이제 국문만 만드는데 선박의 특수성 때문에 선박은 이제 다양한 분들이 승선을 하시고 특히 그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국영문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뭐 두 차례 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그 협의체를 통해서 보안 모델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십 보안 모델은 먼저 그 국제적인 규정을 그에 따라서 그 아약스 특히 국제적 규정은 아무래도 그 아약스 UR 26과 27을 그 했습니다. IEC 규정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 그 선박에 적용하기에는 좀 내용이 커서 선박에 대한 부분을 출연한 아약스 규정을 근간으로 해서 국제 규정들을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오너나 선박 소유자나 또 조선소, 기자재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박의 생애 주기 동안에 관리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적용되는 선박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라고 하면 처음에 그 개념 단계에서부터 폐선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박 차원에서는 아약스 URE 26을 따르게 됩니다. 아약스 URE 26과 27이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규정인데 26은 선박에 대한 규정이고요. 27은 기자재에 대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담당하게 되는 분들은 이제 조선사와 그다음에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그다음에 성급 검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사와 선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플레이어 단에서는 전통적인 그 저희 산업과 다르게 특출나게 한 부분이 이제 결합된 게 바로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신조 선박에서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들이 아약스 URE 26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을 해서 이거를 이제 조선소에 제출을 하고 성급 검사할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이 컨스트럭션 서베이, 그러니까 건조 검사가 끝나고 첫 번째 연차 검사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조선소는 없거든요. 조선소는 없고 이제 선주나 이제 운영사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운항 단계 규정은 건조 단계의 것들이 1년차 연차 검사 때는 확인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박에서 잘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건조할 때 개입을 했던 시스템 인테그레이터가 1차 년도 연차 검사 때까지도 아마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보안 규정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다양한 스펙들이 있고, 요게 이제 그 조선소랑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들이 대부분의 문서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 단계에서는 검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 선급 입장에서는 그 건조했을 때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사항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증거를 저희한테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첫 번째 연차 검사 때 승선하게 되는 그 배 검사를 하게 올라가게 되는 저희 검사원들이 요구할 사항이 그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사나 선주사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아약스 UR 26에서 언급한 그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라는 그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그 식별에서 필요한 거는 자산 목록이고요. 그다음에 보호에서 필요한 거는 보안 구역 및 네트워크 분할을 하고 네트워크 보호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안티바이러스나 안티멀웨어나 안티스팸이나 뭐 등등 이제 그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으로 이제 액세스 컨트롤이나 그 무선 통신 같은 경우는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이것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요 얘기를 좀 길게 그 쓴 게 저희가 그 보안 모델 개발한 보안 모델을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좀 특징적인 거는 이게 좀 저희 입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데, 그 저희 홍콩 컨벤션이 있습니다. 선박 재활용에 관한 홍콩 컨벤션이 있고 협약 증서를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그 파괴 대상이 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이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록을 삭제하는 거는 그 컨벤션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게 그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선박을 폐선하기 전에 그 전문 업체한테 판매를 하고, 그 업체가 그 해체하는 데까지 선박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수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운항 정보가 다 들어있는 뭐 이 자료들은 필수적으로 파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장비지만 이 안에는 이제 VPN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의 운항 정보가 들어가고 위치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노출이 되면은 그 해커들한테 초대장을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통은 폐선할 때 아마 홍콩 컨벤션만 그 염두에 두실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보안 관련된 것도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가 개발한 키사랑 같이 개발한 보안 모델에 담겨 있고,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법론입니다. 그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보호돼야 할 시스템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취약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이제 권고 사항들을 도출하는 이런 되게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 그 사이버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좀 다른 이제 사이버 리스크 어세스먼트 다른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랑 약간 다른 게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하는 수단이 그 몇 개 없습니다. 어차피 그 네트워크를 분할하거나 내지는 이제 이런 수단들이래 가지고 뭐 선박의 첨단 보안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통상은 이제 사이버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한다면 그 이게 위험하지 않은가 위험한가를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분하고 분할이 되어 있는지 뭐 이 정도를 보는 게 목적입니다. 특히 그리고 저희가 그 성급 입장에서 사이버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OT나 IT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거면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그 증명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법론, 아까 말씀드린 방법론을 또 정리한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타겟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엑디스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한 건데 엑디스와 연계된 장비들 하나하나의 그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스푸핑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도스 같은 경우 되게 유명하죠. 그 도스 어택을 받아가지고 계속 정보를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중에 프로시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보호 대책들이 강구될 수 있는지를 정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트워크 분할인데 그 저희 기능적으로 이제 분할을 그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상 요거는 이제 통상 이제 쭉 인크립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은 이제 이 네트워크 분할한 그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존이라고 해서 통신 장비들이 있는 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존이라고 해가지고 항해 장비들 아까 그 현대에서 보여주셨던 그 INS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존이라고 해서 그 IAS가 있는 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박의 물리적인 공간 구분이기도 한데 기능적인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인 구분 공간들이 서로 이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물리적으로 분할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DMZ 존이라고 그 데이터가 쌓이는 구분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십의 특징적인 건데 네트워크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버가 있는 부분을 이제 DMZ 존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강화된 보안 정책을 이제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안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기술적인 보안들을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26에 대한 설명도 달아놨습니다. 저희가 항상 많이 듣는 그 저희 성급 규칙은 개방되어 있지만 아약스 URL 26이나 27 같은 경우에는 그 받아보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설서와 같이 적어놨고요. 이거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모델 관련해서 이때 저희가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선박의 보안 모델을 조금 더 이제 선박 적용을 하는 관점에서 실선 분석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기회가 된다면 그 책자를 발행하겠습니다. 향후 과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좀 다음 단계로 잡고 있는 건 이제 마스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데요. 마스의 사이버 보안 모델을 적용해서 이것도 역시 좀 다양한 그 이해 관계자들과 분석 모델을 가지고 함께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